부지런하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추가금이 나옵니다. 고로 추가금이 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작아지게 되고 어거지로 추가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건축주한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건축주는 10년 늙는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의 낙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신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죠. 자, 2022년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2022년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고요. 저희도 23년을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건축주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던 찰나에 제가 아파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저번 주에는 긴급하게 지원 관련한 콘텐츠 영상 촬영을 했고, 그래서 한 2-3주간 밀린 후에 지금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으면서 한번 해볼까? 설계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설계 계약이 진행이 되고 건축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건축 계약이 있고 착공 허가가 있고 착공이 있고 준공 접수 준공.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있겠죠. 글씨가 조금 들어보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좀 불편하게 작성을 해서 글씨가 조금 안 예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못 알아보게 적지는 않으니까요. 못 알아보려나? 그 정도는 아니죠. 설계 계약을 하죠. 자, 설계 계약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 계약을 하는데, 설계라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디자인이죠. 디자인 하면은 설계입니다, 이게. 자, 설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가 있죠.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 조경 설계, 뭐 조명 설계, 가구 설계, 소품, 요즘에는 소품도 하죠. 소품 설계.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소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이게 보면은 한국말로 하면 설계인데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 소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이거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근데 건축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가 도면을 작성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키우노에서 건축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니냐 하잖아요. 경관 또는 외관 디자인이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은. 저희가 이게 디자인을 해서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죠. 협업을 합니다. 이렇게 협업을. 왜 협업을 하냐? 제가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 디자인을. 자,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을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은 4.5m당 하나씩 뭐 있어야 된다, 뭐 인접대지 경계를 피해야 된다, 뭐 기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디자인을 한 후에 건축사한테 넘깁니다. 자, 그럼 건축사가 검토를 해요. 이 디자인된 도면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합니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건 건축사가 할 것이고, 구조기술사가 할 거는 구조기술사한테 협업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기술사가 해야 되는 건 토목기술사가 도면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사는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랑 협업을 하고 우리는 건축사랑 협업을 합니다. 근데 건축사가 인테리어까지 설계를 하나요? 하는 곳도 있지만 인테리어 설계를 못하는 설계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못한다기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각 분야에.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는 이 나무 살지 못합니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공간에는 이런 나무가 들어서고 햇빛이 이렇게 지니까 이 그림자가 조금 디자인상 이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각 조경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한단 말이죠. 가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가구의 배치나 가구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도 각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겠죠. 소품 디자이너들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이 자리에는 액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 자리에는 스탠드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디퓨저를 한 개 올려놓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해서 이 도면에다가 다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면 이걸 가지고 설계사가 허가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설계를 진행해서 건축사가 건축 허가 접수를 하죠. 건축 허가 접수를 하게 되고 건축 계약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냐? 건축 허가를 접수할 때 이때쯤에는 물량 산출이 됩니다. 물량 산출이 되면 뭐가 되냐면 견적서가 나와요. 실시도면 가지고 견적서를 뽑아내는데, 이 견적서가 있어야 건축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착공 허가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 계약이 이루어지면 착공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착공 허가 누가 내냐면 시공사에서. 시공사의 서류가 접수가 돼야 됩니다. 시공사의 서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클라이언트 심리들이 다 그래. 건축 허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기간을 생각 안 해가지고 딜레마에 빠진다. 그 건축주는 착공 허가까지 중요하다고 했잖아. 시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 허가, 2번 물량 산출, 견적서 제출. 사실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공모팀 또는 구매팀이라고 하죠. 대기업들은 구매팀이랍니다. 팀이 있고 현장팀이 있어요. 공모팀과 현장팀에서 뭘 하냐면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현장 설명회. 자, 현장 설명회는 왜 할까요? 회사 원칙 설명. 뭐 기성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떤 안전모를 써야 되고. 자, 두 번째,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게 공정별로 다 하거든. 공정별로. 결국 현장에서는 추가 공사 금액 때문에 돈이 많이 날라간다고.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 하청업체들 싹 모아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돼. 야, 이거 쓰레기는 너희가 들고 가야 되고, 폐기물은 너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잔똥 있는 거니까 치워야 되고, 프레타인 너희가 뽑아야 되고, 도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방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방수 시스템을 이렇게 깔고, 이런 거에 대한 공종별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니까 추가금이 계속 발생해. 하청에서 이거 처음 견적 뽑을 때 이거 안 했는데요, 없었는데요, 이건 추가금인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주한테 돈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통상적 건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청한테 견적을 잘 봐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 이거지. 무조건 싸다가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청이 우리한테 추가금을 요청을 하지 못하게끔 현장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설명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디테일 설명. 유리난간을 심는데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고 물턱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지를 심고 앙카를 받고 방수를 2번 도포하고, 그리고 여기 묵은 타설하고 여기 유리난간을 세웁니다. 또는 저희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옹벽을 세울 때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쪽에는 이렇게 경사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여기 배관을 넣습니다. 그래야 물때가 여기 안 탑니다. 막 이런 설명 있잖아요. 이런 설명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서 하면 추가금이 발생을 한다고. 공사하면서 하면.
공사하던 사람이 아 이거 추가금입니다 하면은 추가금 안 주고 집에 보내기가 힘들다고. 노동법상. 노동법이 희한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쫓아내면은 우리가 손해가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가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면 제출하죠. 그런 다음에 견적서 취합. 공무팀하고 현장팀하고 동시에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명은 하는데 견적서는 본사에서만 받아요. 소장은 하청이 누가 될지 몰라야 함. 소장의 추천은 있을 수는 있으나 마지막까지 누가 선정이 될지 현장 소장은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소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견적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다 갔어. 그럼 현장 소장이 짜집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시공사는 딱 두 가지예요. 수주 잘하고 돈 아껴서 잘 쓰고. 근데 뭡니까? 수주는 잘했는데 돈을 아껴서 못 써가지고 적자가 난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잖아. 이 과정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언제 공사하냐, 언제. 공사의 순서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철거가 있으면 철거, 가설, 토공사, 철권, 조적, 이장, 방수, 창호, 외장. 전기와 설비는 수시예요. 수시 업무. 운반, 조경 뭐 이렇게 있죠. 점점점점. 견적서 제출하죠. 견적서 제출할 때 누가 실행을 잡습니까? 본사에서 잡죠. 본사 견적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데 공사의 순서대로 도면도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할 때 도면 작성이 이게 먼저 돼요. 이게 1번이야. 이게 순서대로 가니까 설계사들이 도면이 다 취합이 되지 않으면 도면을 불출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저희가 설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순서대로 도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현장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서대로 이게 현장 설명 바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 허가 당시에 견적서 제출할 때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견적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계약이 다 됐을 때 내가 이게 주도적으로 변경하는 것들, 기둥 이거 원형으로 바꾸자, 왜 사각기둥이고 야 이쁘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추가 공사금이 들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또는 건축주가 이걸 좀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아닌 이상 뭐 추가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실행을 잡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사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과정. 부지런하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추가금이 나옵니다. 고로 추가금이 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작아지게 되고 어거지로 추가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건축주한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건축주는 10년 늙는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들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뭐 2022년 11월 2일 날 제출하신 도면 내에는 이런 디테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11월 2일 도면을 토대로 견적서를 뽑았다고 내역서에 적혀 있죠. 근데 12월 31일 날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추가가 된 게 있으면 당연히 추가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래버리면서 이제 건축이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지. 건축주는 계속 추가금 때문에 아 머리야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건축 문화가 자꾸 악패습이 계속 존재하는데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설계했는데 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소장한테 아 제가 이거 좀 바터린 것 같습니다. 좀 싸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된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고. 저희한테 건축을 안 맡기는 건축주분들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계셔야지 건축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거 창호 물량 좀 받아보고 창호 도면부터 줘봐라, 야 이거 철근 콘크리트 물량 좀 뽑아보고 견적부터 받아보고로 건축 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서류 좀 둬봐라 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사 따로 시공사 따로면 건축주가 움직여서 이걸 해야지. 시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건축주한테도 피해가 안 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수익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한테 추가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시공사에서는 하겠죠. 그리 되면서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 실제로 이 실행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의 업무 프로세스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진짜 다예요. 이것만 딱 오다 싸매가지고 딱 계약 잘 해놓으면 그 계약서대로 그냥 우리는 돈 주고 결과물은 인도받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련의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